오늘은 동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기발전기는 대형 발전기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전소에서는 동기발전기를 사용을 하고요. 유도발전기보다 구조도 튼튼하게 설계가 될 수 있고 연료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난조가 쉽게 발생될 수 있어서 운전 시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전자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석이 회전하는 부분 또는 코일이 회전하는 부분을 회전자라고 하는데 어떤 쪽이 회전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회전계자형은 전기자, 코일이 고정, 그리고 자석, 계자는 회전. 그래서 동기발전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동기발전기를 회전계자형으로 만드는 이유가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계자권선은 직류에 두 선만 인출하면 돼요. 회전하는 쪽에 만약에 전기자를 두면 전기자는 인출해야 할 선이 4개 이상이라 결선이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배선이 더 간단해지도록 직류만 공급하는 계자 쪽을 회전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 계자회로는 약전류 전선이라 소유 전력이 적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전자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계자권선은 구조가 단순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걸 회전체에 묶으면 내구성 높은 회전체 제작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종합적으로 발전기 제작이 경제적이에요. 전체 구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배선, 제작, 유지 보수 모든 면에서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전 전기자형. 회전 전기자형은 반대로 계자는 고정, 전기자는 회전. 이름도 회전 전기자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전기자. 주로 직류 발전기에서 사용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도자형은 계자, 전기자가 모두 고정이고요. 유도자라고 불리는 이 자석판만 회전을 하는 구조예요. 고주파 발전기처럼 특수 용도에 사용됩니다. 유도자형 하면은 고주파 발전기, 이거를 세트로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이 고주파 발전기는 뭐냐면 수백 헤르츠에서 수만 헤르츠까지 고주파 전력을 발생시키는 특수 발전기이고 일반적인 60헤르츠 발전기랑은 달라요. 일반적인 회전 계자형이나 회전 전기자형이 아니라 계자극과 전기자 둘 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 구조인데 그 대신 회전하는 부분은 이렇게 유도자라고 불러요. 특징은 일반 발전기보다 극수가 많아요. 극수가 많은 동기발전기를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고주파 전압을 얻는 구조고 유도자형은 권선이 없는 금속 회전자의 튼튼한 구조여서 고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좀 길었는데 회전자 구조도 봅시다. 동기 속도는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동기기나 유도기에서 회전자 자기장이 회전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이 속도는 전원의 주파수 F에 비례하고 극수가 만약에 많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져요. 이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돌극형 발전기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 돌극형 발전기도 있어요. 시험에 비돌극형이 더 잘 나와서 아예 빼버렸는데 그래도 잠깐 개념만 말을 해두자면 돌극형 발전기는 회전자 자극이 튀어나온 돌극형 구조이고 고정자와 회전자 간의 공극이 넓어서 공기냉각 방식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저속 운전에 적합해요. 예를 들어서 속도가 느린 수차 발전기 같은, 근데 속도가 느린 만큼 극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죠. 그럼 다시 비돌극형 발전기는 매끈한 원통형 구조예요. 그래서 원통형 발전기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공극이 작아서 수소 냉각 방식 같은 특수 냉각 방식이 필요하고 고속 운전에 적합해서 터빈 발전기용으로 사용합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극수를 2극 또는 4극으로 적고 단락비가 작아서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어서 기동 시 주의가 필요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다음 전기자 권선법은 어떻게 전기자 슬롯에 권선을 감느냐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우선 집중권이랑 분포권에 대해서 봅시다. 집중권은 한 개의 슬롯에 자속이 모이도록 한 매극당 하나의 슬롯에 권선을 집중해서 감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집중해서 한 곳에 감는 거예요.
분포권은 한 매극당 2개 이상 여러 개의 슬롯에 걸쳐 분산해서 감는 방법인데 여러 슬롯에 분포시키는 거니까 분포권이겠죠. 분포권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슬롯에 나눠 감으면 자속이 부드럽게 분포가 되어서 제호고조파가 줄고 전압의 파형이 정연파에 가까워져요. 파형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 감소, 전자기적 손실이 줄어들죠. 그리고 기전력 감소. 집중권보다 약간 기전력이 작아지는 건 단점이지만 파형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포권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분포권이 더 많이 사용된다. 분포권을 사용하면 전압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보정하는 분포권 계수를 사용하는데 이 공식을 암기해 두셔야 해요. 여기서 M은 상수고요. 그리고 Q는 매극 매상당 슬롯수예요. 이 M 상수는 예를 들어 3상이라고 나오면 M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Q는 아예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바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4극 3상 동기기가 48개의 슬롯을 가진다. 여기서 전기자 권선 분포권 계수 KD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극 매상당 슬롯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Q는 어떻게 구하냐면 4극 3상이라고 했죠. 분모에 4극 3상 이렇게 곱합니다. 그리고 48개의 슬롯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분자에 올리면 바로 이렇게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Q에는 4를 대입을 해주면 되고 M이 상수니까 3을 대입해서 분포권 계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실제 유기되는 전압은 4.44 하고 분포권 계수, 단절권 계수, 주파수, 자속, 한 상당 권선수 다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2는 상전압이고 만약에 선간전압이면 여기에 루트 3을 곱해줘야 하는데 문제에서 단자전압, 전격전압 이런 게 주어지면 선간전압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공식도 계산 문제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제 전기자 권선법 중에 전절권과 단절권이에요. 전절권은 코일을 한 극의 중심부터 다른 극의 중심까지 감는 방법이라 코일 간격은 극간격이에요. 단절권은 전절권보다 코일 간격을 줄여서 극간격보다 짧게 감는 방식인데 보통 코일 간격은 베타 파이로 나타냅니다. 이 베타는 보통 1보다는 작고 예를 들어서 베타가 이렇게 0.8이면 극간격의 80%만큼 감은 거예요. 단절권의 장단점은 첫 번째로 고조파를 줄여서 파형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정연파에 가까운 깨끗한 전압 파형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건선 양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건선 양이 절약되니까 부피가 감소하고 동량이 감소하고 기전력이 약간 줄어드는 건 단점이긴 한데 일부러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기자 권선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도 한번 볼게요. 이상전압 방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어서 낙뢰나 이상전압이 들어와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감소 또는 열화 감소, 상전압이 작기 때문에 전선이나 절연체가 손상될 위험이 줄어들고요. 절연 설계가 쉬워서 기계가 더 오래 가요. 그 다음 고조파 순환전류 방지. Y결선은 권선의 제3고조파를 막아줘요.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력 손실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압 송전의 유리. 같은 상전압에서도 Y결선은 델타 결선보다 루트 3배 더 높은 선간전압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얇게 하면서도 더 멀리 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자 반작용이 뭐였죠? 전기자 권선에도 자속이 발생한다고 했죠.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생기고 이 자속이 원래 계자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전기자 반작용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교차 자화작용은 전류와 전압이 동이상, 즉 R부하일 때 나타납니다. 이때 전기자 자속은 원래 자속과 직각방향 90도로 작용해요. 그래서 전압을 생성시키는 유기기전력이 일정하지
안아지고요. 자속이 뒤틀리는 거죠. 감자작용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에 흐르는 경우예요. L부하, 유도성 부하일 때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자 자속이 원래 계자 자속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전체 자속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전력도 줄어들고요. 증자작용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먼저 흐르는 경우고 C부하, 용량성 부하일 때 발생을 해요. 이때 전기자 자속이 원래 자속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전체 자속이 강해지고 기전력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동기 전동기는 발전기의 반대인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릴 건데 이거를 암기해 두시면 아마 쉬울 거예요. 먼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그려주고 발전기, 전동기 해서 발전, 순서대로 발전 적어줍니다. 왼쪽부터. 그 다음에 LCCL이라고 적어줘요. 는 L부하, C부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감자, 증자, 감자, 증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에서는 감자작용이 진상전류 C부하일 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전동기에서는 증자작용이 지상전류 L부하일 때 발생을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동기발전기의 출력을 보면 P는 X분의 2V sin 델타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델타는 부하각, 위상각이라고 E와 V 사이의 위상차죠. 그래서 이 유기기전력 E와 단자전압 V는 크기뿐만 아니라 각도 차이, 델타도 출력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3상이면 3을 곱해주면 되고 이 공식도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의 최대 조건이 다른데 원통기형은 구조가 단순해서 회전자에 돌출된 극이 없죠. 출력이 부하각 델타가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사인 90도는 1, 그러면 Pmax가 X분의 2V가 되겠죠. 여기에 사인 90도가 1이니까. 돌극기는 회전자에 돌출된 극이 있죠. 자속의 분포가 불균형해져서 부하각이 6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발생합니다. 더 빨리 최대가 나오니까 응답 속도는 빠른데 출력 한계가 낮아요. 그래서 원통기는 90도, 돌극기는 60도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부하 포화 곡선은 여자 전류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전기를 만들 때 전기자 단자 전압 E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때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 즉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자 전류가 커지면 자속도 커지고 이에 따라서 유기기전력 E도 증가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포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증가량이 크지 않게 되겠죠. 이때 포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적인 직선 부분을 바로 공극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상 단락곡선은 계자전류와 단락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포화율은 지금 표에서도 보이지만 공극선과 무부하 포화 곡선의 교차를 기준으로 포화 정도를 수치화한 건데 무부하 포화 곡선과 공극선을 써서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이 포화율이 답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단락비는 동기발전기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암기를 꼭 해줘야 될 게 %Z분의 1 요거 무조건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단락비가 주어지고 반대로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단락비가 1.2 라고 주어지면 이 역수를 취해서 바로 계산기에 넣은 게 동기 임피던스겠죠. 그리고 왼쪽에 식을 몇 개 정리를 해놨는데 전력공학에서 많이 봤던 공식들이죠. 혹시나 단락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동기 임피던스가 안 주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서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이 있어요. 무부하 포화 시험, 그리고 3상 단락 시험인데 쌈무라고 외워둡시다.
쌈무는 르세라핌 김채원님의 별명이죠. 아시나요? 이제 단락비가 큰 발전기의 특징. 철이 많고 권선이 적은 철기계가 되기 때문에 공극이 넓고 발전기가 튼튼하죠. 송전선로의 충전 용량이 큽니다. 송전선로의 시송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권선량이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도 작고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도 작죠. 근데 발전기가 크니까 중량 증가로 제작 비용이 비싼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철선이 커지니까 효율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 번외로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자기 포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락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감자작용이 발생하고 철심에 자기 포화가 되지 않아서 단락전류는 직선적으로 증가해요. 이것도 알아둡시다. 만약에 철심이 포화되면 전기자 반작용은 반대로 줄어들죠. 그러면 철심이 포화되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락전류는 발전기의 출력단이 쇼트됐을 때 흐르는 전류죠. 돌발 단락전류는 순간 단락전류라고도 하는데 공식은 누설 리액턴스 분의 발전기의 상전압,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게 바로 누설 리액턴스예요. 지속 단락전류는 영구 단락전류라고도 하고 공식이 XL 플러스 XA분의 2. 이 지속 단락전류는 돌발 단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류이고 기기 내부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고려한 실질적인 단락 전류입니다.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 분의 2라고도 계산을 해요. 그 다음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동기발전기는 여러 대를 병렬로 함께 연결을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실기에서도 잘 나오죠. 우선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위상이 다르면 유효 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가 발생합니다. 동기기 사이에 전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열을 유발하는데 대책은 원동기 출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원동기 출력은 발전기의 입력이죠. 위상이 앞선 발전기에서 위상이 뒤진 발전기 측으로 동기화력을 발생시켜서 위상을 맞춥니다. 그 다음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크기가 다르면 무효 순환 전류, 무효 횡류가 흘러서 발전기의 온도 상승이나 기기 손상을 유발합니다. 대책은 여자 전류를 조정하는 건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 발전기는 역률 저하, 여자 전류를 감소시킨 발전기는 역률이 향상되겠죠.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주파수가 다르면 위상이 계속 어긋나면서 동기화에 실패해요. 동기화 전류가 발생하면서 난조가 발생합니다. 난조 키워드 하면 제동권선. 이 대책으로 바로 나와야죠. 제동권선을 난조 방지 권선이라고도 하는데 동기발전기에서 난조를 방지해서 일정한 회전을 하기 위한 권선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파형이 다르면 두 대의 발전기의 순식값이 같지 않아서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발전기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대책은 파형을 일치시켜줘야겠죠. 파형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고 삼상 발전기의 경우에는 기전력의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이 조건도 추가가 되는데 상회전 방향이 다르면 순간적으로 두 발전기는 단락 상태가 되어서 발전기의 파손을 초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기검정기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상회전 방향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대책들보다는 병렬 운전 조건으로 뭐가 있는지,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위크, 주파, 방 요거를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기 여자 현상은 동기발전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여자가 되어서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무부하 송전 시, 즉 전기를 보내고 있지만 부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송전선로의 정전 용량 C 때문에 진상 전류가 발생하는데요. 이 진상 전류가 동기발전기의 여자 전류와 합쳐져서 자속을 더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전압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상전류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풍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지책도 한번 봐야겠죠. 동기조상기를 지상운전합니다. 동기조상기의 운전 상태를 조절해서 개통해서 진상전류를 흡수를 해주면 송전선로에서 과도한 진상전류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분로 리액터를 설치할 것. 리액터는 진상전류를 보상해주는 장치죠. 분로 리액터를 설치하면 과도한 전압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전기 및 변압기를 병렬 운전. 병렬 운전을 하면 단독으로 운전할 때보다 여러 대를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니까 계통의 리액턴스가 작아지고 단락비가 증가합니다. 단락비가 크면 자기여자 현상이 덜 발생해요. 그리고 추가로 시송전 시 충전 전압을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처음 송전할 때 전압을 낮게 걸어줌으로써 페란티 현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안정도 향상 대책도 봅시다. 단락비를 크게 한다. 단락비가 크다는 건 계통의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할 것. 동기발전기 내부 리액턴스를 작게 만들면 전압이 더 잘 유지되고 큰 전류에도 발전기가 버틸 수 있어요. 정상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거는 리액턴스 감소로 과도한 정도를 개선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역상 리액턴스와 영상 리액턴스가 작을 것으로 가끔 안정도 증진 대책 틀린 보기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 리액턴스와 역상 리액턴스는 보통 고장 해석이나 보호 개전기 설정에서 중요한 요소지 안정도에 직접 영향을 주고 말고는 약간 의문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고 아무튼 시험에 틀린 보기로 작을 것이라고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니다. 그리고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할 것. 조속기는 회전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니까 속도가 빨리 안정되면 전압도 같이 안정되겠죠.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할 것. 이거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여자 전류를 조절해서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플라이휠은 회전 관성을 주는 큰 바퀴예요. 무거운 회전체죠. 이걸 설치하면 급격한 속도 변화나 외란에 대해서 회전자가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동기전동기의 장점. 동기 속도로 일정 운전이 가능해요. 유도전동기와 다르게 부하가 걸려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속도 제어가 필요한 곳에 필수고 역류를 항상 1로 운전할 수 있어요. 동기전동기는 역류를 개선하거나 조정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하가 인덕턴스 성분일 때 동기전동기를 진상운전시켜서 역류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진상, 지상, 양용 가능. 공극이 넓고 효율이 양호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도 튼튼해서 동기전동기는 주로 대형으로 제작을 하죠. 단점은 속도 제어가 곤란합니다. 유도전동기처럼 전압을 조정해서 속도를 바꾸는 게 어려워요. 속도를 조정하려면 주파수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실무에서는 쉽지가 않죠. 기동 토크가 작아서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유도전동기처럼 스스로 회전을 시작하지 못하니까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고요. 직류 여자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조 발생이 좀 빈번한데 발전기나 전동기에서 자기 여자 전류가 흔들리거나 주파수나 전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거를 난조라고 하는데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으로 운동이 불안정해지는 떨림 현상입니다. 동기전동기의 토크 공식이 나와 있는데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속도와 출력의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토크를 0.97로 ns분의 p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도를 0.97로 n분의 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0.97로는 단위 변환 계수인 거고 여기서 출력의 단위는 와트라는 거. 그래서 이 공식도 알아두셔야 하고 동기 와트 봅시다. 전동기 출력은 토크와 속도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동기전동기의 특징상 속도는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출력 자체를 토크만으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가 일정하니까 출력의 크기는 토크 크기에만 비례하게 되는데 출력을 토크 단위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때를 바로 동기 와트라고 합니다.
이 식은 이 위의 식을 거꾸로 표현한 거라 아마 0.975분의 1 해주면 1.026 나올 겁니다.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설비예요. 역률이 1인 상태로 운전이 되고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진상, 지상, 무효 전력을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방식을 볼 건데 부종 여자 운전은 계좌 전류 IF를 감소시키면 동기 조상기는 부종 여자 상태가 돼서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리액터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 지상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과여자 운전은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동기 조상기는 과여자 상태가 되고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합니다. 콘덴서처럼 동작을 하고 진상 전류를 흐르게 만들죠. 저는 뭐든 과하면 진상이 된다. 이렇게 외웠고 여기 진상에 받침 니은 있죠. 근데 콘덴서에도 받침 니은이 있거든요. 과여자, 진상, 콘덴서 바로 이렇게 이어서 암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위에 보면 지상에는 받침이 없어요. 리액터도 받침이 없습니다.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암기를 꼭 해주세요. 왼쪽의 그림은 공급전압이랑 부하가 일정할 때 계좌 전류의 변화에 따른 전기자 전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인데 위상 특성 곡선 또는 V 곡선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이 코사인 세타는 1, 이게 역률이 가장 좋은 상태고 다시 정리를 하면 부종 여자 운전은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죠.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 동기 전동기는 부종 여자 상태로 운전해요. 역률이 지상이 되어서 리액터 작용을 하니까 지상 전류를 흘리게 되고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변하죠? 지상 운전 방향으로 증가합니다. 과여자 운전은 반대. 그리고 출력 변화도 한번 보면 동기 전동기의 출력이 P1, P2, P3 이렇게 증가할수록 V곡선이 전체적으로 위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기자 전류가 더 커짐을 의미합니다. 동기기 파트는 여기서 끝.